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신 쪽인데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이라는 게 뭔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무선 전화망에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어요. 뭐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인터넷이 뭐예요? 물어보면 우리 다 쓰고는 있었잖아. 그럼 인터넷이 뭐냐고 물어보면 조카가 와서 삼촌 인터넷이 뭐야? 물어보면 넌 그것도 모르냐? 일단 할 말이 없으면 제일 먼저 그거죠? 넌 그것도 모르니? 그 다음에 네이버에다 물어봐.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이 뭘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물리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랜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죠.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 학교 자체 망이 형성이 돼 있죠. 근데 그 망을 형성할 때 기본적으로는 TCP IP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규약을 따르도록 다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들 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교들,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회사도 있겠죠? 또는 연구기관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모든 기관이나 단체들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걸 우리가 랜이라고 부릅니다.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런데 이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네트워크들끼리 다 연결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들이 각각 구축이 되어 있는데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들을 통합한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 우리가 월드 와이드 웹, 그 다음에 이메일 또는 FTP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그 안에 존재하죠. 이제 그걸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TCP I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우리가 하는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대부분의 기술들이 전부 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다 군대예요. 군대 시스템. 그래서 국방성에서 전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효율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다 만들어졌다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라는 것도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국방성에서 만들었다 그랬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 국방성하고 각 연구기관들 사이에 정보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자라는 게 알파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알파. 그 알파 프로젝트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알파넷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알파넷이 인터넷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이 알파넷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TCP IP는 서킷 스위칭망하고 틀리게 서킷 스위칭망이라는 게 전화망이라고 그랬죠. 틀리게 한 군데가 없어지더라도 다양한 라우터들끼리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송이 가능하다 그랬죠. 네트워크들을. 이제 그런 목적으로 미 국방성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서 막 폭탄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한 군데가 파괴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기관들하고는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망을 잘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런 망이 만들어진 게 이제 알파넷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컴퓨터는 50년대부터 만들어졌죠. 50년대, 40년대, 50년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들이 만들어지고 그 컴퓨터망들을 서로 이제 연결하려다 보니까 알파넷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 그럼 그 전에는 없었느냐? 그 전에는 전화선으로 했어요. 옛날에 우리 PC 통신할 때 전화망 갖고 막 썼었죠. 그렇죠? 그런 망을 썼었는데 모뎀 가지고 혹시 다들 써봤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써봤죠? PC 통신에서 천리안 이런 데 접속하려고 그러면 전화선 뒤에 꽂아가지고 연결해서 쓰고 그랬잖아요. 맨날 혼나고 그랬겠죠? 게임한다고. 그죠? 근데 그걸 연결해서 쓰면 전화가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날 혼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망을 쓰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기존의 전화망으로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망으로 개발을 한 게 알파넷이라는 거예요. 이 알파넷이 시발점이 돼서, 즉 알파넷이라는 거는 컴퓨터 데이터들 간의 연결망, 전화망이 아니고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국방성하고 연구기관들하고 연결됐던 게 이게 학교랑도 연결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계속 확장이 되면서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74년도에는 TCP/IP 모체가 되는 네트워크 컨트롤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서 이제 TCP/IP로 이제 확장돼서 이제 쓰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86년도에 미 과학재단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즉 군대망이 형성이 되고 교육망이 형성이 되고 그런 네트워크망들이 계속 붙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터넷이 이제 다 연결되면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간단하게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주소가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두 가지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영어 주소로 되어 있죠. 우리 학교는 kcu.ac.k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도메인 네임이라고 그래요. 도메인 네임. 그리고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그래서 IP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IP 어드레스. 이 두 가지인데 실제로 인터넷 프로토콜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TCP/IP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면 도메인이라는 게 뭐냐? 인터넷망, 우리가 라우터들끼리 연결이 돼 있어서 라우터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랬죠? 물리적으로는. 그 인터넷 라우터들은 얘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인식해요. 얘. 즉 뭐냐면 숫자 주소, 인터넷 IP 주소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IP 주소만 갖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연결이 안 될 때는 서로 기관들끼리 IP만 가지고 연결을 했었어요. IP만 가지고. 그런데 인터넷에서 월드와이드 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인터넷을 쓰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P 주소 갖고 하기는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메인 네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즉, 숫자 가지고 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그 영어 주소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메인 네임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인터넷 주소예요. 영어는 주소가 큰 게 뒤죠.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시 이렇게 가지만 미국은 어떻게 돼요? 스트리트부터 해서 제일 끝에 가서 미국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주소 체계가 미국 쪽에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주소 체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있는 게 큰 거예요. 제일 뒤에 있는 게 KR, 한국의 약자, 코리아의 약자, 그래서 KR. 근데 한국에 있으면 한국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런 도메인 주소입니다. 뒤에 좀 보시면 요거예요. 요 그림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쓸 때 이제 미국에서 만든 국제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KR이 안 나오고 가끔 가다 보면 .com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걔는 국제, 인터내셔널하게 쓰는 주소예요. 그래서 edu 하면은 교육, 그러니까 학교, 그 다음에 com은 회사, 그 다음에 government 하면은 정부, 이렇게 돼 있고 org 하면 조직, net 하면 연구소,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데 기업도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업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그 기업의 이름, 구글. 그래서 google.com 이렇게 들어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쓰는 도메인인데 회사 도메인이고 그 회사의 이름이 누구냐? 구글이라는 회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식 주소니까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구글이라는 회사에 컴퓨터가 한 대만 있을까요? 서버가 여러 대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메인이 되는 컴퓨터 서버를 따따따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학교에도 컴퓨터들이 많잖아요. 그 컴퓨터들이 한 대 한 대 다 있는 걸 그 앞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따따따는 우리 학교도 보면 우리 학교의 메인 서버, 메인 컴퓨터를 따따따.kcu.ac.kr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따따따 말고도 여러 가지 컴퓨터들이 많겠죠. 서버들이. 거기 앞에 다 붙어 있어요. 뭐 우리 인트라넷이라든가 또는 환원마다 이런 거마다 다 앞에 번호가 다 틀려요. 도메인 네임 주소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각각. 이렇게 도메인 주소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 인터넷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쓰는 도메인 주소고요. 미국은 이제 이걸 갖다 쓰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인터넷이라는 도메인을 썼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이게 쓰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라마다 이거를 줬어요. 야, 니네들은 한국에서 관리해.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 권한을 준 거예요. 나눠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야, 한국이면 한국이라는 걸 뒤에다 좀 붙이자 이제는. 그래서 나라별로 도메인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전체 큰 인터넷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주소 말고 나라별로 또 관장하는 주소를 따로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쓴 게 뒤에 KR입니다. KR. 한국의 약자. KR. 됐죠? 중국은요, CN. 이렇게 돼서 각 약자를 제일 뒤에 붙는 게 그게 나라 코드예요. 나라 이름. 그렇게 붙이고, 한국인데 한국에 있는 기관들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CO는 컴의 약자. 컴에서 뒤에 좀 빼서 쓴 거죠. 컴은, CO는 회사. 학교는요? 우리 학교 이름이 뭐예요? 따따따.kcu.ac.kr이죠. 아, A씨는 학교입니다. A씨는. CO는 회사. 정부는 GO.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약자를 붙여줬어요. 즉, 한국에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회사 관련된 기관인데 그 회사의 이름은 뭐냐? 여기는 야후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KC대학교. 자, 그러면 KC대학교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컴퓨터? 따따따라는 이름을 가진 컴퓨터. 따따따가 메인 주소 그랬죠? 그래서 따따따를 메인으로 씁니다. 그래서 따따따 컴퓨터 이름 KC KC라는 대학교 기관 AC KC라는 대학의 학교구나. 근데 KR 한국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돼서 주소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 도메인 네임은 컴퓨터들이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뭐로 연결이 되냐면 IP 주소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프로토콜이 뭐라고 그랬죠? TCP IP잖아요. 그래서 IP 주소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숫자 주소 모르고 쓰잖아요. 그러면 얘를 딱 치면 그 다음에 얘랑 연동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요거예요. 우리가 따따따.kcu.ac.kr이라고 입력을 하면 인터넷으로 넘어가는데 이 주소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 주소로 연결이 돼요. 즉 따따따.kcu.ac.kr이라는 컴퓨터의 실제 인터넷 IP 주소는 얘입니다. 211.219.157.11. 옛날에는 이걸 갖고 쳤어요, 실제로. 그런데 요즘은 그게 힘드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런 영어 주소로 만들어 놓은 거를 도메인. 실제로 인터넷은 IP 주소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 IP 주소를 이 도메인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URL, 웹브라우저 창에다가 따따따.kcu.ac.kr라고 딱 치는 순간에 여러분들 컴퓨터는 뭘 찾냐면 그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매칭시켜 놓는 어떤 특정한 컴퓨터를 찾아가요. 실제로는 작동하려면. 그 서버가 뭐냐면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DNS 서버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회사 가면 회사 갈 때 세팅하라고 할 때 이 주소를 다 알려줍니다. 회사마다 틀려요. 그래서 그 주소를 알려줍니다. 물론 요즘은 자동화된 게 있어서 자동으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런데 특정한 곳에 가면은
아직도 일반 기관 이런 데 가면은 회사마다 또는 기관들마다 이런 걸 세팅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전산실에서 와서 다 세팅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야, 도메인 주소가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걸 세팅해 주면 돼요. 그래서 TCP IP를 세팅해 주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윈도우즈에. 걔를 이렇게 탁 세팅해 주면은 얘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디 도메인을 쓰느냐면 자초 학교에 도메인 네임 서버가 없어서 한국통신 도메인 네임 서버를 써요. 걔 주소가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딱 요거를 치는 순간에 어디로 가냐? 얘로 가서 야 따따따.kcu.ac.kr 주소가 실제 IP 주소가 뭐야? 211. 그건 받아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돌아다니면서 접속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주소 체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분이 되시죠?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 그 다음에 그 IP 주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서버라는 게 존재해서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이걸 일일이 다 세팅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세팅을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집에도 이런 걸 다 세팅해 줘야 될까요? 세팅해 줘야 돼요,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와서 이걸 다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기계를 다 자동화로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세팅을 안 해줘도 돼요. 집에서 쓸 때는. 회사 같은 데 가면 회사 전산실에서 와서 다 해줍니다, 또.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는 없겠죠? 나 이런 게 존재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회사 가서 이런 거 한마디 탁 해주면, 야,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이런 말 나와요. 그죠? 한번 보시고.